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 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당시 증원 추진이 강행됐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 사실인지 짚어보고요. 경주 석굴암이 위험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인터넷 게시글의 삭제를 도와주는 지우개 서비스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난주 금요일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한 가운데 의료계 측에서 해당 자료들을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과 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여론전에 나섰다는 분석인데요. 의료계에서는 특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정심의 일부 참석자가 반대했음에도 2,000명 증원 발표가 강행됐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측에서도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우선 보정심은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방식이 아닐 뿐더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끝에 최종적으로는 안건 의결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회의 당시 참석한 23명의 위원 중 의사인 위원 3명을 포함해 총 4명의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규모에 대한 이견이었을 뿐 증원 자체에는 전부 찬성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보정심 회의의 다양한 찬성 의견을 살펴보면 이렇게 3,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위원도 있었는데요. 정부가 일방적으로 2,000명을 발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일부 위원들의 지적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00명 증원 근거를 자세히 설명하는 등 다각도의 논의가 오갔음을 회의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북 경주 토함산 일대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국보인 석굴암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흙이 무너져 내리며 가파른 비탈면이 생긴 만큼 이런 상태가 큰 비가 내릴 경우 흙과 돌이 석굴암 쪽으로 일시에 쏠릴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러한 산사태는 2022년 9월 슈퍼 태풍 흰남노 전후로 생기고 있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흰남노 당시에는 석굴암 석굴 경내로 진입하는 길목이 훼손되고 주차장 옆 쉼터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소중한 문화재가 파손될 위협에 대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는 걸까요? 우선 석굴암 길목과 주차장 쪽은 지난 3월부터 문화재 긴급보수비 7억 원을 투입해 복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장마기인 6월 말 이전에 낙석 방지망 설치와 함께 복구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한편 진행되어 온 산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지난 9일 협의회를 개최했는데요. 오늘 산사태 피해지의 체계적인 복구를 위한 합동 조사도 실시하고요. 필요할 경우 응급조치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어릴 때 무심코 인터넷에 쓴 게시글이 영원한 흑역사가 되는 일이 있는데요. 그런데 게시글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나중에 누가 알아볼 수도 있고 혹시나 범죄에 악용될 여지도 있어 불안하기 마련이죠.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인정보 삭제를 도와주는 이 지우개 서비스인데요. 기존엔 신청 연령이 24세 이하였지만 올해부터는 30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됐고요. 미성년 시기, 그러니까 19세 미만일 때 온라인에 게시한 게시글이 대상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과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다르다는 점인데요. 우리가 온라인에 남긴 글이 삭제돼도 검색 결과로는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서비스를 신청할 때 게시글 삭제를 원하는지 검색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싶은지 혹은 둘 다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상담이나 서비스 요청을 원하시면 이렇게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되는데요. 혹시나 지금 방송을 보며 떠오른 찜찜한 게시글이 있다면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거리를 가시다가 버스나 택시 옆면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 보신 적 있으시죠? 자, 앞으로는 이 사업용 차량 옆면과 뒷면에만 그동안 부착이 가능했던 상업 광고를 모든 면에 할 수 있도록 이제 규제가 완화됩니다. 5개 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박광섭 과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과장님, 5개 이제 광고 그런 규제가 완화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것 같은데 일단 배경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개정안은 차량이나 철도의 광고 표시 부위를 확대하는 규제 완화와 공공목적 광고물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관련 업계로부터 차량, 철도 등과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만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달 21일 시행 예정인 5개 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관련 업계에 5개 광고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뭐 택시나 버스, 그러니까 뭐 전면에 모든 광고가 허용이 된다는 건데 어떻게 좀 달라지나요? 네, 먼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합니다. 사업용 차량의 경우 기존에는 광고물의 표시 부위를 옆면과 뒷면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창문을 제외한 모든 면에 광고물 표시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경전철, 모노레일 등 철도 차량의 광고면을 기존보다 확대하였습니다. 창문 부분을 제외한 옆면 전체 면적에 광고물 표시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5개 광고가 가능한 장소 범위도 확대되는데요. 앞으로는 경전철, 모노레일 등이 운행되고 있는 도시 철도역에도 5개 광고물 표시가 허용됩니다. 또한 현재 학교는 상업 광고가 금지되어 있으나 광고 노출 대상이 성인인 학교에 한정하여 옥상과 벽면 등을 활용한 상업 광고가 가능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뀐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예, 맞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목적 광고물은 일반 광고물과 달리 지금까지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3년마다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광고물을 자유롭게 표시하고 설치할 수 있는 5개 광고물 자유 표시구의 경우에는 관계기관 간의 협의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 관계행정기관, 그리고 5개 광고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5개 광고물 규제 완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행정안전부 박광섭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